폴란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도발로 국경지역 분쟁 가능성이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폴란드의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초긴장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폴란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K2표, FA-50과 천무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케이까지 전력화를 완료하면서 국경지대 방어력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 덕입니다. 심지어 최근 폴란드는 국군이 날을 맞아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고 전력화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모두 공개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최전선에 배치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활약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군사력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우왕좌왕하는 러시아 정규군 대신 실질적인 주전력이었고 죄수병을 문자 그대로 갈아 넣으면서 바흐무트 점령이라는 막대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후 프리고진의 1.1차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분오율되었지만 대부분이 러시아 정규군으로 흡수되면서 여전히 막강한 유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군사 분야 전문가들은 오히려 현재 상태가 과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바그너 그룹이 하나의 집단으로 활동할 때는 그나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설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드미트리 우트킨 등 명령권자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 정규군으로 흡수되지 않은 일부 잔존 병력이 친러시아 지역에 남아 각종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 세계를 긴장 상태에 빠뜨리게 만든 건 벨라루스의 주둔 중인 바그너 그룹입니다. 정확한 인원조차 파악되지 않은 대규모 병력이 폴란드 국경 방향 수바오키에랑의 흐르드나에 주둔 중인 게 확인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폴란드는 그동안 말로만 언급되었던 물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수바오키에랑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과 나토 회원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로 폴란드와 나토 회원국에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수바오키에랑은 러시아의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발트 3국과 나토 회원국들을 지리적으로 단절시키고 칼리닝그라드와 칠러 성향의 벨라루스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우크라이나 북부를 공격할 수 있는 외통수가 열리는 셈입니다. 나토 최전선인 폴란드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요. 특히나 폴란드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폴란드 영토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사이의 난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도 벨라루스 난민 수천 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으려다 폴란드 국경 수비대와 충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이 난민과 섞여 폴란드 내로 들어와 하이브리드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공격이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한 형태의 공격으로 파괴 공작의 일종인 사보타주의 가장 치명적인 형태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선을 확대하는 걸 계획한다면 수바오키에랑이야말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개전 초기부터 다음 차례는 수바오키에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학계의 주류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폴란드를 향한 위협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폴란드 국방부는 벨라루스의 군용 헬기가 저고도 비행을 통해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폴란드군은 즉시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벨라루스 국경지대로 추가 파병했고 공격 헬기를 포함한 대규모 무기 체계를 이동시켰습니다. 마치 진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상당히 빠른 속도였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럴만도 한 게 지금 상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대규모 전력을 집결시켰을 때도 거의 모든 나라가 단순 무력 시위로 판단했습니다.
러시아가 미치지 않고서야 실제 전쟁을 일으킬 리는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아시다시피 그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폴란드로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더군다나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리가 바그너 그룹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벌써 폴란드로 침투해 바르샤바를 박살냈을 것이라는 등 바그너 그룹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확전을 두려워하는 나토를 위해 최소한의 핑곗거리를 마련하는 건데요. 만에 하나 바그너 그룹이 수바오키에랑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벨라루스라는 하나의 국가가 폴란드를 공격한 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이라는 불안당 집단이 테러를 일으킨 것이라는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토 헌장 제5조가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폴란드 침공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으로 판단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폴란드 내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군사 테러 사태로 끝내는 게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는 폴란드가 벨라루스를 점령하려고 하며 만약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벨라루스군은 최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 훈련이 특수군사작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썼던 그 용어 특수군사작전입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지금 폴란드에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절체절명의 상황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폴란드는 더러워서 내가 끝장내고 만다를 실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무기체계 덕분입니다. 일례로 폴란드는 육군이 날 기념 퍼레이드에 K2 우표, K9 자주포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FA-50 비행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병식, 시가행진 등은 주력 장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개최되는데요.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야포, 멘페즈, 다연장 로켓은 물론 상당수의 전차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작은 나라의 군대를 무장시킬 만큼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쿠데타 실패 후 대부분의 장비가 러시아 정규군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바그너 그룹이 수바오키에랑 침공을 주도한다면 벨라루스군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즉 벨라루스 육군의 주력 전차인 T-72가 핵심 장비가 대락률이 높다는 건데요. 동구권의 베스트셀러 T-72는 많은 나라에서 운용됐으며 아직도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연식이 워낙 오래된 탓에 구식 전차의 한계가 뚜렷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빈약한 장갑입니다. 얼마나 방어력이 약한지 강철의 과부제족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통장치나 조준경 등의 성능이 떨어져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의 T-72를 앞세워 수바오키에랑을 침공한다고 해도 폴란드군이 보유한 K2 의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믿고 있는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K2 표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의 화력 공세에 고전하던 우크라이나군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하이마스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받는 K239 천무도 폴란드의 든든한 공격 자산입니다. 대한민국 천무발사대와 폴란드의 옐치 전술 트럭을 결합한 호마르케이는 이미 초도분이 인도되어 실전 배치가 임박해 있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성능 시연회를 거친 후 폴란드 육군의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제18기계화 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벨라루스와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곳이라 폴란드군에게는 최전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0mm, 227mm, 230mm, 239mm 등 4종의 로켓탄과 239mm 유도탄, 227mm 무유도탄, 130mm 무유도탄 등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는 자타가 공인하는 화력의 제왕이지만 여기에 활용점정이라고 할 만한 건 바로 KT즘입니다.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즘은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유도 미사일입니다. 고도와 거리에 따라 다양한 타깃에 대한 정밀하고 효과적인 타격을 목표로 개발된 무기 체계로서 우리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KT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KT즘과 비슷한 무기 체계는 미국의 에이테크스를 들 수 있는데요. 사거리별 분류 기준에서 가장 하위인 전술탄도 미사일이면서 최대 300km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운용 난이도 또한 높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실전에 가까운 전력입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지원 장비가 에이테크함스 정도인데요. 그러나 미국은 장거리 타격을 이유로 에이테크함스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테크함스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다름 아닌 KT즘2입니다. 실제로 호마르K는 KT즘을 포함한 패키지로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이고 향후 KT즘2까지 수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KT즘은 사거리가 180km, KT즘2에서는 300km 이상의 타격이 가능합니다. 아직 KT즘2가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호마르K가 국경 인근에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벨라루스와 바그너 그룹의 수바오키해랑 타령이 한낱 잠꼬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선택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제 와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당장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폴란드의 선택은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가성비 때문에 대한민국 무기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주목한 건 가격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인도할 수 있는 나라였기에 대한민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의 명운이 달린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과감한 선택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가장 이상적인 건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앞세운 폴란드의 무력이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